안녕하세요. 박빌딩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 시장도 코스피도 뭐 업앤다운이 거의 뭐 롤러코스터 마냥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도 많이 지금 어두운 시장 상황인데, 요즘 청약시장 분양가 보면은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말이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청약시장이 현재 주택시장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 제가 PPT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 올해 1분기 때처럼 집값 좀 많이 떨어지면 집을 사야겠다, 혹은 그때 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놓고서 그때처럼 금매가 안 나오고 그때처럼 폭락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리 17구역이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5구 타입이 9억 원대 분양을 했는데 100대 1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이 앞전에 청량리 7구역이나 흑영 3구역이나 이문 1구역도 분양을 했었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에서 또 명문 매도물이죠. 지주택이 SK뷰로 일반 분양을 했는데 다 이 비슷한 금액대로 다 9억대 끝났습니다. 84 같은 경우에도 11억 중반인데 경쟁률이 좀 높죠. 그래서 이 지역을 알려면 전농답심리 뉴타운을 먼저 이해를 하고서 봐야 될 텐데, 전농답심리 뉴타운은 청량리로 붙을수록 비쌉니다. 그런데 이번에 1분기 때 크래시티가 폭락했다가 13억까지 다시 회복이 됐고요. 레미아 위브도 12억 중반까지 회복이 됐고, 청계 힐스테이트가 12억 8천까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해서 이런 상급지 회복들이 요 일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반드시 있고요. 용답동 GS자이가 곧 있으면 또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예상하건대 84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억 정도의 분양가가 산출이 되지 않을까. 길 건너 행당 7구역도 지금 많은 분들이 노리고 계신데, 여기 용답동 108-1구역 GS자이도 웬만한 가점 아니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입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 대장 아파트가 또 입주하게 되면 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답심리 17구역이나 파크자이나 또 그리고 이 바로 앞에 보시게 되면 이 답심리 자동차 부품 상가가 또 정비 사업을 또 이제 절반 이상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정비를 하게 되면 하나의 또 군락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복합적인 요소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금액에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동대문구에 이문 3구역의 일반 분양이 이제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양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약간은 무리수가 있는데 그래도 완파는 되겠지만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문 휴경뉴타운에서 지금 마지막 분양이 이 3-1구역과 3-2구역입니다. 용적률 결합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3-2구역은 타운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4D타입, E타입, F타입, 이 G타입은 다 보시게 되면 3-2구역 쪽에 포지션을 하고 있어서 분양가가 비쌉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파트 오래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역세권일 때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84A, B, C라든지 5구 타입 9억 원대에 위치한 것들은 완판이 날 것 같은데요. 84G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타운하우스라도 결국엔 84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문 휴경 뉴타운이고요. 4억 4천에서 여러분 중도금 이자 후불제랑 발코니랑 유상옵션 확장하게 되면 요거 지금 15억대거든요. 15억. 15억이면요, 여러분, 약수동, 옥수동, 금호동 일대 신축 아파트 자이나 레미안으로 다 5구 타입 다운 사이징 하더라도 상급지로 갈 수가 있겠고요. 아임뉴타운에도 마포 프레스티지아 5구 타입으로 상급지로 또 갈 수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요 금액에 나중에 입주를 한다고 해도 문제인 게 뭐냐면, 이문 휴경뉴타운이 이 휴경 3구역 자이랑 3-1구역이나 1구역이 비슷한 시기에 입주합니다. 그러면 전세가 또 폭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대는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여유자금 있지 않고서는 그냥 무턱대고 추첨제로 들어갔다가 전세로 잔금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미스테이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15억 정도면 우리가 또 강동 고덕으로 84로 또 이제 배재나 광문고등학교 학군으로 갈 수 있는 새 아파트를 또 매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항상 숫자를 놓고 봤을 때 기회비용을 반드시 파악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84D, E, F, G 요 타입에서는 조금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어쨌든 완판은 날 겁니다. 왜냐면 이문 휴경뉴타운에서 마지막 청약이고, 앞서 말씀드린 이 84A, B, C나 5구 타입은 3-1구역 이 역세권에 포진하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보면 이문 휴경뉴타운 4구역, 이문 4구역도 곧 있으면 또 이제 2주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고,
신의문 역세권의 이문 2구역도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하고 있고, 이 차량 기지가 이전하면서 복합으로 또 이제 개발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 투자하시는 분은 이 역세권에 편입되지 못했던 이 이문 2구역, 이 노후 주택가도 한번 제가 수익 투자를 추천해드렸던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좀 꾸준하게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청약하시는 분이라면 83면 ABC, 59도 ABC, 웬만하면 역세권 위주로 포지션을 하셔야지 주변의 개발 호재라든지 역세권 일대 밀집해 있는 이런 개발 이슈를 좀 수익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악장이 오더라도 또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 금액대면 15억이라는 84 G타입을 매입할 거면 우리가 상급지 소형을 가거나 상급지 재건축을 가거나 상급지에 똑같은 84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청약에 접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동구 한번 봐볼게요. 이 강동 센트럴자이가 천호 4구역,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로데오 시장 바로 앞에 있는데요. 어쨌든 주상복합입니다. 지금 84 기준으로 분양가 보시게 되면 14억 초반에 떨어졌는데, 여기서 한 돈 5천만 원 추가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금액이면 20평대 초반이더라도 목동 재건축으로 갈 수 있고, 또 바로 길 건너에 보면 광장동의 극동 아파트 재건축 다운사이징 하거나 같은 평형대면 저층으로 매입할 수가 있고, 요 10억, 14억 중반이나 15억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덕에 학군지로 84 신축을 가거나 명일동의 재건축 같은 사이즈나 좀 더 큰 사이즈 저층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47대1, 12대1, 21대1로 결국엔 또 완판이 났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보다 싼 금액에 또 이제 천호 3구역이 또 일반 분양을 했는데 13억대입니다. 경쟁률이 뭐 165대1까지도 터질 정도로 완판이 됐는데, 천호 3구역은 방금 말씀드렸던 천호 4구역이랑 다른 게 뭐냐면 어쨌든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이 아니고 주변에 천호 1구역과 2구역, 2구역은 입주를 했고요. 1구역도 곧 있으면 입주할 예정이고, 길 건너 한강 쪽에는 천호 A-1블럭, A-2블럭이 있는데 각각 공공과 신통으로 추진이 진행 중이고, 길 건너에는 3-1구역, 3-2구역, 3-3구역도 신속 통합으로 추진 중입니다. 해서 이 지역들이 나중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 어쨌든 주변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요 금액 이상으로 또 상회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해서 경쟁률이 아주 높게 완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광명 같은 경우에는요, 광명 4구역도 분양가가 84가 12억이었습니다. 3대1, 2대1이면요, 이건 이제 청약 미달입니다. 미달.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무순위 청약까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완판이 끝났다는 건데요. 방금 얼마 전에 광명 트리우스, 여기도 일반 분양을 했는데 84 기준으로 11억 중반대였습니다. 해서 요즘 웬만한 서울 경기에서는 좀 입지 좋거나 서울에서는 상급지가 아니어도 84 기준으로 다 11억 중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요즘 청약 원가가,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좀 저평가된 듯한 이런 느낌들을 주고 있고, 광명은 컨셉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8대 1이면 미분양이거든요. 요것도 무순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완판이 될 것 같은데, 광명도 비슷한 시기 입주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잔금을 치른다? 이거는 약간 레드오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생각해서 무순위 청약을 좀 가시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철산주공이나 하안주공이 재건축해서 이 물량들을 전세로 이주 수요가 다 회복이 되면 모르겠지만, 액면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은 최근에 1분기 하락시장에서도 회복이 좀 많이 늦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역으로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값이 21년 상반기 때처럼 뭐 급매가 나오거나 뭐 폭락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이 내성이 생겼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년 3분기 때 우리 영끌에서 매입하셨던 분들이 역전세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니까 급매가 발생됐고, 거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은 하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0월에서 우리가 2월까지는 급매장이었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2월부터 지금 10월까지는 다시 100%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부동산은 저점은 길고 고점은 짧다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점은 짧고 고점은 길었고 또 이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급매로 던질 사람들이 없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네이버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있어도 비싸요. 싸게 나오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뭐 물론 향후에 금리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같은 금리를 또 장기화
하더라도 어쨌든 내성이 생겼고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하기가 또 미국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내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반기처럼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인플레이션이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비싼데 공급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공급은. 그래서 뭐 신통도 뭐 정비구역 지정까지 67%, 입안 용역까지 67%인데 또 50% 내렸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빨리 공급하려고 해서 서울은 너무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공급을 어떻게 해서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놨고요. 지금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니까 상급지의 소형이나 상급지의 재건축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분양가 이걸 산다? 그것보다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상급지 소형으로 가야 아무래도 좀 더 향후에 좀 미래 가치가 보장이 되겠죠. 왜냐면 상급지 소형을 사면 어쨌든 상급지 30평이나 상급지 25평이나 갭은 똑같습니다. 근데 상급지는 올라가는데 하급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급지 올라가는 것만큼 갭이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상급지 소형으로 가는 게 하급지에 중대형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1년 내에서 부동산 시장이 업앤다운은 항상 있을 거지만 어쨌든 부동산은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상급지 재건축으로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나중의 장을 생각해서 투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청약 모집 공고를 토대로 해서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집값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강의가 11월 11일 달에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라든지 내가 거주 투자를 어디를 하고 싶고 어떻게 좀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좀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 좀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또 뭐 상담료 받는 거 아니니까 11월 11일 날 저희 사무실로 강의 오시게 되면 10분에서 20분 정도 프리토킹 하면서 상담을 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요.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지루했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